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수량요소 조사, 수량요소 조사의 손해평가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본조사의 손해평가 방법부터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표본조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제일 먼저 표본 구간수를 선정해야 됩니다.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적정 표본 구간수 이상의 표본 구간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가입 면적이랑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실제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구간수를 선정해야 됩니다. 네, 아래 표 보시면은 이제 벼랑 밀이랑 보리 이제 그 면적에 따른 표본 구간이 나와 있는데요. 조사 대상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표본 구간을 3구간, 그리고 2000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표본 구간을 4구간, 그럼 3000 이상 4000 미만이면은 5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8구간까지 이렇게 표본 구간을 정해라,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표본 구간의 수를 몇 개인지 선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품목들이랑 마찬가지로 재배 방법이랑 품종을 감안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해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 2-19번에서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표본 구간의 목적물, 작물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구간을 조사한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농지의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재배 방법이랑 품종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표본 구간을 6개 이렇게 정해라, 그 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표본 구간까지 선정을 했으면은 표본 구간의 면적이랑 이제 수량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표본 구간의 면적은 표본 구간마다 내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농지랑 그 상황을 고려해서 내포기를 절반으로 2포기로 줄일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본 중량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표본 구간의 작물을 모두 수확해서 해당 중량을 측정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함수율이 얼마냐, 이렇게 수확한 작물에 대해서 함수율 측정을 3회 이상 실시해서 평균 값을 산출한다. 다시 수확한 작물에 대해서 함수율 측정을 3번, 3회 이상 실시해서 평균 함수율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제 벼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플러스 병충해까지 이제 보장한다고 했죠, 특약으로. 그러니까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나와 있고요. 밑에 아래 그림 보시면은 이제 표본 구간을 수확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1포기, 2포기, 3포기, 4포기, 이렇게 4포기를 정해서 표본 구간을 모두 수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1포기, 2포기 이런 식으로 정한 표본 구간에서 이제 수확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표본 구간의 중량 조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1포기, 2포기, 3포기, 4포기 이렇게 표본 구간을 정했으면은 다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본 구간에 있는 작물들을 이제 중량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3회 평균값이고 이게 수분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회 평균값의 수분 측정, 함수율이 얼마냐, 이렇게 측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중량을 체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측정된 무게에서 로스율이라고 해서 이제 7%를 빼줘라,
왜 빼주냐 하면은 이물질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측정을 했으면은 이물질 무게를 빼주는 것을 로스율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얼마 정도를 빼주냐 하면은 지금 7%로 정해져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이렇게 표본 구간, 손해평가 방법 나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보시면은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어떻게 손해평가를 하냐 보면은 이거는 일단 전수조사 전부 다 기계 수학을 하기 때문에 수학을 할 때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수학 시가 되고요. 먼저 전수조사 대상 농지인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전수조사는 힘들기 때문에 기계 수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기계 수학을 하는 농지에 한해서 이제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기계 수학을 하는 농지예요. 그러면은 조곡의 중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곡이 뭐냐 하면은 쌀을 벗기기 전에 껍질까지의 무게를 조곡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조곡의 중량을 조사를 하는데 전체 중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콤바인, 톤백, 콤바인용 포대, 곡물 적재함 등을 이용해서 중량을 산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곡의 함수율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수확한 작물에 대해 함수율 측정을 3회 이상 실시해서 평균 값을 산출한다. 함수율 측정은 마찬가지로 3회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마지막 병해충으로 인한 단독사고인지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병해충 단독사고가 맞아요. 그러면은 가장 주된 병해충명까지 조사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아래 나와 있는 게 이제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렇게 기계 수확을 하는 농지에 한한다고 했죠. 콤바인으로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 백 이거를 톤백 1톤짜리 톤백이라고 합니다. 톤백 아까 여기 나왔죠? 여기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학 불능 조사는 어떻게 하냐? 수학 불능 확인 조사는 어떻게 하냐 나와 있는데요. 벼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수확량을 조사할 때 수확 불능 대상의 농지 조건이 뭐예요? 옆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농지로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조사인데요. 조사 시점 언제예요? 조사 시점은 수확 불능이죠. 수확 불능이니까 조사를 하는 시점은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이 수확 불능 확인 조사의 조사 시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벼라고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조사 시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조사 시기는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에 수확 불능 확인 조사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확 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는지 조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먼저 보상하는 재해가 맞냐 확인하고요. 동일하죠.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 불능 대상 여부인지 확인을 하는데요. 수확 불능은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면은 수확 불능 대상이다. 이걸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수확 포기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수확 포기 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보면은 아래 이렇게 3가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3가지도 암기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수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냐, 어떤 경우에 수확을 포기한 것으로 보냐 보면은 첫 번째, 당해년도 11월 30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수확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아엎은 거. 이거를 로터리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은 요 그림이죠. 이제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이게 로터리 작업. 요런 작업을 로터리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트랙터 같은 기계로 여기 농지에 있는 것들을 갈아엎어 버려요. 이것을 로터리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답원 보시면은 대상 농지의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래서 이거 3개 외울 때는 뭐 11월 30일까지 로터리 치고 시장에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여러분이 여기 제가 지금 밑줄 그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잡아서 만약에 시험에서 이 수학 불능 조사의 수학 포기 여부 확인은 3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여기 키워드는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 본 그림, 이 우측 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당해년도 11월 30까지 수학을 하지 않은 경우 이거 그냥 이렇게 내둔 거죠. 이것도 수학 포기를 했구나. 이렇게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모든 조사마다 이제 미보상 비율도 별도로 조사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 수량요소조사, 뭐 표본조사, 마지막으로 수학 불능조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조사 방법을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 논작물의 보험금 산정이랑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냐. 네, 보시면은 첫 번째,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 벼만 해당한다고 했죠.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입니다. 지급 사유랑 지급 거절 사유, 이거 다 꼼꼼하게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지급 사유는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죠. 전체 포인트.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하거나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보험금의 몇 프로를,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사유 쓰시오 하면은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불능이죠. 불능이니까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어요. 보험금을 지급을 받고 나면은 보험 계약은 남아 있을까요?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구하는 공식 아래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준다 그랬어요?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고요. 근데 지급 거절 사유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급 거절 사유 보면은 이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어. 계약자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줄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그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 뭐냐? 지난 시간에 배웠죠? 4가지. 논둑 정리, 농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이 4가지를 논작물에서는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최소의 4가지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번 보시면은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까지 이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산정 마찬가지로 벼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지급 사유 언제 주냐 하면은 제2양 재직파죠. 다시 해야 주는 거예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이번에는 면적 피해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양 경우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을 몇 회 지급해요? 한 번만 지급한다. 포인트 되게 많아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 식물지 피해율 아니에요. 면적 피해율이란 용어 잘 기억하시고요. 면적 피해율이 몇 %를 초과? 10%를 초과까지 외우셔야 되고, 이제 제2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몇 번 지급? 한 번 지급한다. 딱 한 번만 주는 보험금이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주냐 하면은 지급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25%인데 이제 면적 피해율을 곱한 값만큼 준다. 근데 여기서 면적 피해율은 뭐냐 하면은 바로 아래에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죠.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눈 게 값을 여기에 면적 피해율로 써주면 된다. 이거 공식 무조건 암기. 그리고 세 번째, 경작불능 조사 보험금은 어떻게 주냐? 이거는 저희 앞에 과수작물할 때 한번 경작불능 배웠죠? 그 내용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첫 번째 보험 기간 내에, 두 번째 보상하는 재해로, 세 번째 이번에는 면적 피해율 아니죠. 식물체 피해율이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4번까지 있습니다.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얼마를 보험금으로 주냐 하면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로 준 거 기억나시죠? 네, 똑같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에 따라서 이제 경작 불능 보험금을 이제 비율에 따라 드리는데, 여기 있는 수치들 그냥 외워도 된다고 했지만 쉬운 방법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 값을 2로 나누어지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수치들 일정 비율을 알 수 있다. 네, 근데 특이점 하나, 15%는 잘 봐두라고 설명드렸죠. 예시 문제 한 개 드릴게요.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불보험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이 15%예요. 이때 보험금 얼마 지급하냐? 보험금 얼마 지급하냐 하면은 15%죠. 여기 자기 부담 비율에다가 15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100-15니까 85를 2로 나누어 준 값이죠. 42.5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죠. 무조건 소수점 이하는 절사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정 비율이 42%가 된다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금 어떻게 구해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42죠. 보험 가입 금액 1000만원 곱하기 0.42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 값을 보험금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에는 이제 조사료용표, 이거 조금 특이하니까 잘 봐둬라. 조사료용표 조금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보장 비율은 조사료용표 가입을 할 때 경작불능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율을 말하고요. 보험 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을 한 비율로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이거입니다. 여기서 경과 비율은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별로 다르게 준다. 그래서 보험금 보시면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까지는 똑같은데 경과 비율이 추가가 되었어요. 근데 경과 비율은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여기 우측 보시면 월별 경과 비율 이렇게 나와 있죠. 좌측에 나와 있는 보장 비율, 이 보장 비율은 앞에서 방금 본 내용이랑 동일해요. 이제 구분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장 비율은 이제 그냥 줄 거예요. 여기 보장 비율은 몇 프로로 한다 이렇게 문제에서 줄 건데, 요 경과 비율은 예를 들어 5월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80%를 넣어주는 거고요. 6월에 사고가 났으면은 요 경과 비율 자리에 85%를 넣어주는 거고, 7월은 90%, 8월은 100%를 넣어주는 건데 6월을 잘 외워두세요. 이 조사료용표에 경과 비율 할 때 6월은 85%를 한다. 일단 이렇게 잘 체크를 해 두시고, 조사료용표에 지급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 비율은 문제에서 몇 프로라고 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과 비율까지 곱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경과 비율은 사고 발생일이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8월이냐에 따라서 경과 비율은 이렇게 픽스된 정해진 값이 있다. 그래서 여기 값을 여러분이 암기해서 이 자리에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사료용표도 이제 지급 거절 사유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에 벼가 산지 폐기 안 했어요. 그리고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불능이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으면은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금을 지급을 했으면은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계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가 돼야지 경작 불능 대상 농지로 되냐? 아래 그림 2-21번 확인 가능하신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제방이 붕괴돼서 토사가 다 이렇게 덮쳤어요. 누가 봐도 토사가 너무 피해가 심해요. 그래서 더 이상 경작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제방이 붕괴돼서 이런 토사들이 덮쳤어. 그럼 이러한 경우를 경작 불능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 감소 보험금 어떻게 산정하냐? 보시면은 지급 사유 먼저 볼게요. 이 수확 감소 보험금은 어려운 거 없어요.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수확 감소 보험금의 산정식은 뭐냐? 다음 페이지 같이 보시자면은 어서 많이 본 내용이죠. 지급 보험금은 수확 감소니까 갚이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금액을 이제 지급 보험금으로 주고 여기서 피해율 구하는 공식도 동일하다. 보시면은 이제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게 피해율이다. 진짜 많이 본 내용이에요.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각각 어떻게 산정하냐? 밑에 1번 보시면은 여기 피해율에서 있는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과거의 조사 내용, 해당 농지에 식재된 내역, 그 다음에 현황이랑 경작 상황 등에 따라서 정해진 수확량을 활용하여 이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게 되고요. 이 지급보험금 공식에서 여기 자기부담 비율 나와 있죠. 여기 자기부담 비율은 뭘 사용하냐 하면은 보험 가입할 때 선택한 비율로 한다. 한마디로 문제에서 제시해 준다. 그냥 갖다 써라.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급 거절 사유, 범안 해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제 지급을 거절하냐 보시면은 경작 불능 보험금 그리고 수확 불능 보험금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수확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되셨죠? 경작 불능 보험금이나 수확 불능 보험금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서 계약이 없어졌어요. 계약이 없어졌는데 보험금을 왜 줘요? 그쵸?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는 수확 불능 보험금 어떻게 주냐 이제 범안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지급 사유 잘 봐주세요. 지급 사유는 첫 번째 보험 기간 내에, 두 번째 보상하는 재해로, 세 번째 보험의 목적인 벼 재현율이 65% 미만.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상 벼로서의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나 수확 불능 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확 불능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네, 지급 사유 다시 한번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보험의 목적인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고 계약자가 수확 불능 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어요. 이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확 불능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일정 비율이 어딨냐 보시면은 뒷페이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 비율별 경작 불능 보험금 나와 있다. 근데 이거 지금 오타 같아요. 경작 불능 보험금이 아니죠. 이거를 수확 불능 보험금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수확 불능 보험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공식 어떻게 하냐 하면은 경작 불능 보험금 우리 앞에서 배운 경작 불능 보험금에다가 15%를 더해주면은 여기 이제 수확 불능 보험금 금액이 됩니다. 한 개 볼게요. 저희 이제 그 경작 불능 보험금 구할 때 10%. 저희 경작 불능 보험금에서는 이제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경작 불능 보험금이라고 했죠. 이 10% 그럼 몇이에요? 90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45였어요. 일정 비율이. 근데 여기는 이 수확 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작 불능 보험금 더하기 15라고 했죠. 45 더하기 15 하면은 결국 60이 됩니다. 확인.
맞죠? 한 개만 더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30%형 확인할게요. 여기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에다가 2 나눠주면은 결과적으로 70 나누기 2니까 35%가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인데요. 우리 수학불능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플러스 15%를 더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5 더하기 15를 하면은 50이 되죠. 50% 맞나요? 보면은 30% 여기 50% 맞다. 그래서 요 수치를 다 외우지 말고 요거 수학불능보험금은 경불 플러스 15 요것만 외워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교재 나오면서 왜 원금원에서 오타를 낸지 모르겠다. 근데 경작불능이 아니고 수학불능이 맞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 거절 사유 보시면은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수학불능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 경작불능보험금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너 경작불능보험금 받아라. 그래서 수불 안 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에 산지 폐기 안 했어요.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 확인 못 했어요. 그러면은 수학불능보험금 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산지 폐기나 시장으로 유통시키지 말아라. 이거 지킬 건 지켜라.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은 수학불능보험금이죠. 수학을 하지 못해서 주는 보험금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 계약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돈을 받고 보험 계약이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환급 보험료는 줄 게 없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논작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시험에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내용을 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